네, 일반 물리 1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전자기 유도, 영어로는 Electromagnetic Induction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까지는 전기, 자기 모두 시간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하가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라든가 아니면은 전류가 일정할 때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와 그 마그네틱 필드에 따른 자기력, 로렌츠 폴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타임 디펜던스,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일렉트릭 필드든 매그네틱 필드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첫 번째 이제 약간의 개괄부터 시작을 할 텐데, induced current, 그러니까 유도 전류죠.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을 19세기 초반에 1831년도에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유도 전류 법칙에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인덕션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인물이죠.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조셉 헨리라는 사람, 앙리,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라 앙리라 했죠. 맞나?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어떤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 현상이 induced current, 지금부터는 잠시 설명할 유도 전류라고 하는 거를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도선이 하나 있고요. 배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선 자체에 어떤 전력을 공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유의할 게 노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에 매그넷이 하나 있어요. 매그넷이 하나 있는데 자석을 이제 움직이면, 자석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를 이제 움직이면은 이쪽으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여기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전류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제 다른 색으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그냥 암페어미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반대로 움직여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움직이면은 이제 얘가 여기서 이제 다시 뺄 때는 역시 전류가 유도가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커런트도 아까 흐르던 방향과 지금 어느 방향이냐 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어차피 나오게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반대 방향에 이제 전류를 지시하게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걸 따지기 전에 일단 이런 현상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존재를 하고, 근데 이런 현상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매그넷 대신에 우리가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영구자석 말고 영구자석을 대체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전선을 코일처럼 감아가지고 솔레노이드를 만들면은 솔레노이드 내부가 일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전류를 흘려주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그 자석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석 대신에 전자 회로를 써도 되는 거죠. 서킷 써도 되는 거고요. 일렉트로닉 서킷, 예를 들면 이제 솔레노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코일이죠.
코일을 뭐 일정하게 어떻게 감아놓은 거를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들은 이제 사실은 전자서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리면 자석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 매그넷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이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매그넷 대신에 뭐 이렇게 그릴까요? 매그넷 대신에 어떤 여기 코일을 감아놓는 거죠. 코일을 이렇게 감아갖고 코일을 감아가지고 쓰면 되겠죠. 여기 물론 코일은 이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코일에 배터리를 달아야 되겠죠. 배터리를 달아야 전원 공급을 해야만 이게 이제 전류가 흘러서 여기 자기장이 이제 내부에 생기게 되니까 얘를 뭐 넣었다 뺐다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도 전류를 현상을 살펴봤는데 이건 그냥 현상이 이렇다는 거고요.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선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제일 간단한 것부터 모셔널 움직임에 의한 EMF라고 부르는데 이 EMF는 뭐의 약자냐면은 일렉트로 모티브 포스라고 부르는 건데 일단 무슨 뜻이냐면 일렉트론 그러니까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티브, 움직이는 힘이란 뜻인데 사실은 얘가 힘이 아니에요. 이게 힘의 단위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1830년대 이때는 충분히 힘과 에너지 또는 뭐 전압 이런 것 사이에 개념 정립이 완전히 되기 전이라서 여기에 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낸 힘이란 뜻이에요. 운동에 의해서. 근데 이게 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란 뜻인데, 아무튼 설명을 해보면 요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합시다. 뭐냐면 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뭐냐면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져 있고요. 뭐 매그넷을 쓰든 전자석을 쓰든 뭐 솔레노이드 안에서 실험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일정한 자기장이 걸려져 있어요. 요 사각형 구역 안에. 그리고 여기에 회로를 하나 넣습니다. 요 회로는 역시 배터리가 없는 주의할 게 여러분들이 노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가 없고요. 전원 공급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뭘 하냐면 움직여요. 이것을 요 회로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딱 시켜요. 그럼 이동을 시키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이제 따져보는 건데 보면은 얘를 이동을 시키면요.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요 안에 물론 원래 가만히 있던 파란색으로 이 차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도체라서 여기 어떤 차지들이 존재를 할 텐데, 뭐 여기저기에 여기에도 있고 이 차지들이 힘을 받겠죠.
왜 힘을 받냐면은 이제 회로가 이제 이동을 하니까 차지도 같이 이동해야 돼. 힘을 받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을 받느냐면은 로렌츠 폴스를 받겠죠. 로렌츠 폴스가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은 그 charges on the loop 네? 힘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 차지들은 어떻게 되냐? 어떤 힘을 받느냐면은 힘이 Q에 V 크로스 B 이런 힘을 받는데 우리가 스몰 f라는 걸 써서 이 Q를 빼버리고 V 크로스 B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은 그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고요. 그쵸?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고 뭐 일렉트릭 필드하고 디멘전이 똑같은 그런 힘이 되겠죠. 단위 전하로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느냐면 그걸 따져보면은 이쪽으로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잖아요.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고 전부 다 모든 차지가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는 위로 향하는 방향이니까 그 두 개를 이제 벡터 프로덕트를 시켜보면 우리가 힘의 방향이 전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요쪽에는 힘을 받지 않고요. 회로를 보면은 여기 위치에 있는 전하들이 힘을 받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얘는 이제 전선의 도선의 수직으로 움직이니까 전하들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전하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EMF라고 하는 일렉트론 모티브 포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게 볼티지하고 같은데 전압이요. induced for a loop. 어떤 룹이 있으면 꼭 도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도선이 있는 경우에 생각하면 편하죠. 어떤 임의의 룹에 대해서 인듀스 되는 볼티지예요. 볼티지가 뭐냐면 사실은 그게 뭐랑 같으냐면은 볼티지가 에너지를 차지로 나눈 값이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포스 힘을 다시 힘을 한 바퀴 돌려서 적분하면 그게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쓰고 EMF를 이렇게 쓰고요. 얘를 여기에서 볼티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폴스의 단위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하고 같은 요 단위 폴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한 룹. 자, 이걸로 정의를 합니다. 요 룹을 요걸 C라고 합시다. 요 룹을 C라고 하고요. 이 방향으로 도는 거를 C라고 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이 회로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로렌츠 폴스를 받아서 요 값이 0이 아닐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0이 아니냐면은 이 값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하니 일단 이 점을 각각 A, B라고 표시를 했어요. A, B라고 표시를 하고 얘가 이제 기여하는 바는 순전히 A에서 B까지 F DL인데 둘 다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그냥 방향만 따지면 F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V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렇죠?
F는 이렇게 되고, 근데 V는 뭐하고 같으냐면은 사실은 여기서 지금 변수를 하나 썼는데 X라고 하는 변수를 썼어요. 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가 회로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회로가 움직이면 X 값이 이제 변수가 되는데 X가 줄어들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늘어날 테고, 자 그게 X 값인데, 그러니까 이 회로 여기 이 지점부터 여기 마그네틱 필드가 닿는 요 거리를 X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V가 뭐랑 같으냐면은 V가 X의 변화랑 같죠. 근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의 dx 오버 dt 이렇게 되고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냥 마이너스 f 값은 마이너스 dx dt 이렇게 되고요. 인티그랄 하고 그냥 사실은 여기엔 무관하고 사실 일정한 것만 생각을 하면 일정하지 않아도 성립은 하는데 곱하기 b가 남고, 그 다음에 l에 대한 적분은 그냥 요 길이를 h라고 부르면은 요 높이를 h라고 불러서 이렇게 쓰면 되죠. 또는 이거를 그냥 안으로 마이너스 dt분의 d에 b 곱하기 h의 x 이렇게 써도 되겠죠. 다른 건 다 상수니까. 근데 이 h 곱하기 x가 뭐냐면은 요게 면적이죠. area. 어떤 면적이냐면은 새로운 색칠을 해봅시다. 여기 다른 색으로 회색으로 할까요? 요 영역이 다른 색으로 합시다. 색 너무 연해서 약간 붉은 계통으로. 자, 요 영역의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이죠. 요 면적. 그렇죠? 요 에리어가 되겠고요. 자, 요 에리어가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dt분의 d에 b 곱하기 면적 a라고 쓰고요. 자, 근데 b 곱하기 a를 우리가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정의를 해. 우리가 일렉트릭 플럭스에서도 비슷하게 정의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하고 면적을 곱해주는 값인데 얼마나 많은 매그네틱 필드의 다발이 있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렉트릭 가우스 법칙 할 때 차지하고 내부 차지하고 일렉트릭 필드 다발을 다 클로즈 서피스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 다발을 다 더한 거하고 동일하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었잖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마그네틱 플럭스를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걸 다시 파이라고 하는 값으로 쓰고 b 곱하기 a를 얘를 이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를 결국 플럭스의 매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대한 변화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로렌츠 폴스로 이해를 하는 거죠. 로렌츠 폴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2장이 아니라 자기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데, 재미난 거는 아무튼 여기에
그 전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EMF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여기에 이제 전류도 흐르겠죠. 전류도 흐르겠죠. 뭐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라면 저항이 무한대면 이제 전류가 안 흘러. 전압만 생기고 끝나는 거지만 완전 부도치라면 그게 아니라면 뭐 전도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여기에 이제 전류도 같은 방향으로 그 인가가 될 거예요. 인듀스드 커런트가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인듀스드 커런트인데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앞에서 한 얘기가 그 요 매그넷을 이제 움직이면 여기 전류가 유도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뭐 매그넷 대신에 여기는 솔레노이드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 뭐냐면 회로를 움직이는 경우 이걸로 비교를 하자면 요 회로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쵸? 회로를 이동시킨 거죠.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시킨 건데 물론 지오메트리는 조금 다르지만 자 근데 사실 두 개가 동일한 거라는 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디 갔냐? 자 지금부터 그 바로 이제 패러데이의 로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우리는 지금 패러데이의 로의 일부분만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로렌츠 포스에서 생기는 요 일렉트로모티브 EMF를 의미하는 거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패러데이의 법칙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두 사람이 있어요. 두 관측자가 있어요. Two observers of a same system. 싱글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저기 뭐야 이게 그 필요에 따라서 등장하는 이제 관측자들인데 우리 조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일반 물리에서는 뭐 자주 등장하지는 않을 텐데 그냥 물리학과 예를 들면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쪽 관측자가 중요해지는 뭐 뉴턴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관측자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스템에서 등장하는 그 관측자들이에요. 관측자들이 조교라고 합시다. 조교라고 하면 그 앞으로도 종종 등장할 테니까 한 사람은 밥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앨리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상당히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국제적으로 뭐 A하고 B가 돼가지고 보편적인 이름인데 근데 주로 이제 밥은 그 가만히 앉아서 실험을 하고 앨리스는 주로 이제 예를 들면은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로켓을 타고 간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 여기 일반 물리에서는 별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두 관측자가 있고요. 저기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그 실험실에서 이 회로를 이제 이동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그 밥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앨리스는 이제 이동하는 그 회로하고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동일한 속도로 만약에 얘도 가고 얘도 동일한 속도로 V로 움직이면은 사실은 뭐랑 같으냐면은 그 이 매그넷이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셋업을 할 때 밥이 볼 때는 이제 룹이
이동하는 거고 커런트 와이어라고 합시다. 이 전선이 이동을 하는 거고 이쪽으로. 앨리스가 볼 때는 매그네틱 필드, 좀 매그넷이 이동을 하는 거죠. 반대쪽으로.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뭘 했냐면은 위에서 밥이 볼 때 얘가 플럭스의 변화는 어디서 생기는 거 하니 이 면적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 면적이 줄어들므로 해서 그걸 보였죠. 자, 근데 앨리스가 봤을 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동일한 현상이 앨리스에게도 관측되어야 하죠. 그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물리를 포기할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엉터리죠. 자, 이게 일종의 렐러티비티 프린시플,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그냥 상대성의 원리 중에 한 단면인데,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관측자에 대해서 동일한 물리 법칙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여기서도 우리가 이 EMF가 생겨서 커런트가 흘렀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커런트가 흘러야 된다는 거고. 자, 근데 문제는 앨리스가 볼 때 커런트, 그러니까 룹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룹이라고. 와이어가 가만히 있으니까 와이어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던 전하들도 가만히 있죠. 여기 이제 전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차지들도 역시 스테이셔너리한 거예요. 가만히 있죠. 자, 근데 아까 요 실험에서 요 사고 실험에서 이 EMF를 일으키는 거는 로렌츠 폴스 있잖아요. 근데 전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F 이퀄 Q V 크로스 B라고 했는데, 또는 이제 단위 힘으로 하면은 V 크로스 B인데 얘는 0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왜냐하면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로렌츠 폴스도 없죠. 로렌츠 폴스도 없으니까 여기서 유도한 방식의 EMF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로렌츠 폴스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일종의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렉트릭 폴스도 아닌 매그네틱 폴스도 아닌 다른 현상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른 현상은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라는 건 뭐냐면은 힘이 Q에다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또는 이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에 생기는 이 힘, 이거로 하고 이제 뭐 쿨롱 법칙, 뭐 그다음에 뭐 앙페르의 법칙 등등, 이런 것으로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야 돼. 새로운 어떤 새로운 법칙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건 약간 이제 이론적인 아규먼트인데, 그걸 우리가 이 두 개 똑같은 실험을 두 관측자가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도 똑같은 여기서 우리가 힘이 존재했잖아요. 단위 차지당 힘. 여기서도 똑같이 단위 차지당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단위 차지당 힘은 가만히 있는 전하에 작용하는 단위 전하당 힘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일렉트릭 필드랑 동일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말로 얘기를 하면은 앨리스가 보는 실험에서는 무엇이 유도가 돼야 되느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얘가 이제 유도가 돼야 되는데, 왜 유도가 되느냐면은 변화, 매그네틱 플럭스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Change of magnetic flux에 의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여기도 똑같이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EMF, 일렉트로모티브 폴스가 생기는데, 이 값이 이게 F인데요. F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앞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라, 밥의 실험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라 마그네틱 폴스였죠. 근데 앨리스가 봤을 때는 얘는 매그네틱 폴스일 수가 없고요. 일렉트릭 폴스가 돼야 되는 거고, 동일한 일렉트릭 폴스가 형성이 되고, 이 값이 역시 뭐에 의해서, 자, 매그네틱 플럭스, 자기 다발, 자기 다발에 의해서, 시간 변화에 의해서 생긴다.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고요. 자, 패러데이의 법칙은 요 일렉트로모티브, 그러니까 전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 패러데이의 법칙은 뭐냐면 결국은 전기장이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자기장 또는 자기 다발 의해 전기장이 유도된다. 그런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법칙은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네모를 칩시다. 네모를 쳐서 이게 바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 얘를 꼭 움직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파이는
자기 다발은 자기장에다가 매그네틱 플럭스는 자기장에다가 그 자기장을 관통하는 면적을 곱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사실은 모셔널 EMF에 의해서 요 값이 에리어가 면적이 변하는 경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장의 변해도 생긴다는 거죠. 자기장의 변해도.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아까 자, 얘를 다시 놓고 보면, 자, 이거를 놓고 가만히 놔둬요. 이제는 이제 세 번째 실험이 되겠는데, 뭐 누가 실험을 하든,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 3라고 합시다. 1, 2, 3 번호를 붙이면은 요거를 이제 1이라고 하고, 바비 보는 실험을 1이라고 하고, 앨리스가 하는 실험을 2라고 하고, 누가 하든 이렇게 가만히 놓고 실험을 하는데 보스 매그넷 B하고 그 다음에 뭐지? 와이어가 그냥 가만히 놓는 거예요. 스테이셔너리. 아니, B라고 하면 안 되겠다. 매그넷하고 스테이셔너리. 가만히 놓고, 대신 뭐냐면은 요걸 시간 의존성을 둡니다. 그러니까 얘를 마그네틱 필드를 교류를 주든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제 연구 자석으로는 넣었다 뺐다 하면 되는 거고, 연구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건 움직이는 거니까 앞에 거랑 동일한 실험이 되니까 두 번째 실험하고, 그게 아니라 커런트를 전자석에서 전류를 교류를 주면은 자기장도 교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면은 자기장도 변하게 되고, 그러면은 역시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될 텐데, 이것도 왔다 갔다, 뭐 일로 갔다 뭐 절로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얘도 변하는 EMF가 형성이 될 겁니다. E가 마이너스 DT분의 D에 B 곱하기 A인데, 얘가 시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0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어떤 경우에도,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패러다이 법칙은 성립을 하고요. 뭘 움직이든 뭘 변화시키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만약에 회로를 가만히 놔두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d 파이 오버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봐봐요. 얘가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자, 잡다한 거 지우고, 얘가 우리가 사실은 전기 동력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전기를 가지고 동력을 얻는. 그냥 일렉트릭 필드, 매그네틱 필드를 가지고는 전기 동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무수히 많은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 전기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그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법칙이죠, 사실은. 실용적으로도. 이거 물론 전기 자기 현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패러데이 법칙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전기 문명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모든 우리가 일렉트리컬 파워를 쓰게 된 기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전자기파를 그것도 엄청 무선 통신, 뭐 휴대폰, 그런 것들을 다 쓴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 이제 맥스웰까지 가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뿐만 아니라 현대 물리에서 상대성 이론을 낳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파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시다. 파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얘가 시간에 의존을 하면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는 뜻은 뭐 전하들이 힘을 받는다는 뜻이고, 힘을 받으면 얘가 예를 들어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면, 저항이 무한대도 아니고 0도 아닌 어떤 값이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전류도 흐르겠죠. 저기 전기장이 생기니까 전류도 흐르고요. 전류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 전류도 생기고 그 전압도 생기니까 사실은 이게 정확히 그 전압과 같은 거고요. 전압인데 어떤 그 양당 간에 한 바퀴 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 중간에 쇼트를 놨다고 치면은 그 양 끝점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가 되냐면은 한 바퀴 돌았을 때 생기는 전압이 되고, 그 파워가, 이거 파워 얘기를 내가 스킵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뭐 시간 나면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 파워라는 게 있고, 파워는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뭐의 1이 되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하는 일 또는 단위 시간당 쓰는 에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전류에다가 전압을 곱한 게 되고, 여기서 전압은 그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류는 또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은 저항하고 이런 관계가 있죠. V 대신 지금 전부 E를 쓴 것 뿐이에요. EMF를. 자, 그러니까 파워가 R분의 E의 스퀘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뭐냐면은 참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모셔널 EMF를 썼다고 하면 이게 이 값이 모셔널 EMF, 이게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였다고 치면 뭐 얘가 자기장 이쪽으로 움직였다고 치면 그 값이 얼마였냐면은 그 마이너스 dt 분의 d에 그 b에 곱하기 a였는데 a는 h 곱하기 x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x, 이게 h.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정확히 이 경우에 값이 v에다가 마이너스 v에다가 bh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r분의 v
B의 H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 이 파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는 이런 회로 같으면 그냥 지금 선밖에 없으니까 이 파워는 이제 그 열로 소진되죠. 아무 장치를 안 해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여기 어떤 장치를 해놨다면은 그 이 파워를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뭐 전구를 여기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중간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선을 연결을 시켜서 요건 이제 끊고 선을 연결시켜서 요거를 뭐 전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전구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코일 같은 거. 전구도 물론 열이긴 하지만 또는 여기에다가 뭐 다른 기계를 달아갖고 모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제 장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머신.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파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Can do work. 자, 그래서 이 generation of 파워를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제너레이터 또는 제네레다라고 옛날 일본식으로 하는 게 다 이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